안녕하십니까. 얼로이 라이더 김영섭입니다. 오늘 어제 이제 폭설이 와서 오늘 눈이 조금 어제 이제 폭설이 왔는데 그 설질 상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지금 대명 비발디 파크로 가고 있는데, 대명이 워낙이나 이제 정설이나 이런 제설을 잘 해놔서 폭설이 내려도 당일날에는 좀 안 좋다가 금방 이제 그 헐지를 이제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기온이 조금 포근했어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이제 아침 기온이 굉장히 이제 지금 많이 떨어져서 눈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해도 오랜만에 해도 이제 맑게 비치고 굉장히 좋은 날씨인 것 같아서 라이딩도 재밌게 하고, 또 이제 눈이 폭설이 내렸으니까 이제 좀 주변의 설경이 굉장히 아름답겠죠. 그래서 그 설경을 배경 삼아 영상도 찍고 라이딩 영상도 찍고 할 겸 해서 카메라를 이제 풀 세팅을 해서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허연진 라이더도 들어오고 저도 들어가고, 또 이제 거기 가면은 맨날 이제 거의 살다시피 하는 동생도 있고, 조성준 라이더라고 저희 팀워크의 멤버에서 가장 많이 라이딩을 하고 있는, 가장 많이 또 길게 라이딩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가면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같이 신나게 연습도 하고 폰 라이딩도 하고 트릭 연습도 하고 뭐 여러가지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할 겸 해서 오늘 신나게 지금 아침 오땡은 이제 못하고 이제는 오땡 좀 지나서 친구들과 라이딩을 하러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출발을 해서 한 30분, 30분 있으면 비발디 파크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영하 6도네요. 어제 보기로는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는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영하 6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안 춥죠? 영하 6도 정도면은 춥지도 않고 라이딩하기 딱 좋은데, 과연 이제 설질이, 이게 제가 어제 밤에 야간에 한 10시까지 타다 왔는데 좀 설질이 눈이 좀 약간 이제 습설에 이제 뭉쳐 있다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습도가 이제 습기가 날아가면서 눈이 이제 이렇게 밀가루처럼 이렇게 뽀송뽀송해지는, 그 라이더들이 좋아하는 눈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와중에 저는 빠졌거든요.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이제 설질이 저는 100% 좋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또 대명의 시설팀을 제가 믿기 때문에 오늘 가서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로, 컨디션도 좋고 그런 상태로 지금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네. 하러 가면서 스노보드 관련해서 약간의 썰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지루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노보드를 열심히 타고 그러고 있지만 정작 그 스노보드, 그리고 이제 스노보드 씬에서 여러가지 이런 이슈들도 많이 생기고 여러가지 이제 썰들이 많이 있죠. 또는 여러가지 이제 서로 이제 약간의 그냥 반목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스키어랑 스노보드 서로 약간의 반목 같은 것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저장강 라이더와 덕스엑스 라이더 사이에도
경우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그런 거 없죠. 그냥 재밌게 스노보드를 즐기기 때문에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일단은 스노보드를 덕스텐스 라이딩으로 굉장히 오래 즐겨왔고, 저양강 라이더로서의 그런 어떤 재미를 굉장히 느끼고 있는 중이고, 저양강 라이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심취해 있습니다. 심취해 있어서 지금 뭐 덕스텐스 라이딩을 막 옛날처럼 즐기고 있지는 않는데 가끔씩 덕스텐스 라이딩을 해요. 덕스텐스 라이딩도 하고, 이제 뭐 선수들처럼 게이트도 가끔씩 들어가서 라이딩을 하고, 그래서 좀 폭넓게 라이딩을 즐기다 보니까 어떤 다른 스타일의 라이딩에 대해서 뭐 이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저녁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전혀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고, 사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라이딩 스타일들을 배우려고 하거든요. 전적으로 따라할 수는 없고, 왜냐면은 제가 팀 엣지 스타일 기반의 그런 라이딩을 하는데, 바인딩 각도가 스탠스가 54고 앞발이 51, 뒷발이 42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라이딩 스타일의 모든 그런 것들을, 테크니컬한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따라할 수는 없고, 그 중에 굉장히 이제 멋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접목을 하면서 팀 엣지 스타일을 조금 더 이제 살짝 저의 스타일에 맞게 변형을 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팀 엣지 스타일이 이제 트릭하기도 좀 어렵고, 점프를 뛴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바인딩 각도가 워낙이나 고각이다 보니까 데크를 누르거나 띄우거나 던지거나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팀 엣지 스타일 같은 경우도 또 익스트림 카빙으로 슬로프에 딱 붙어서 라이딩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슬로프에 딱 붙은 상태로 뭐 데크를 돌린다거나 트릭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그 트릭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널리로 360을 돌리는 거를 이제 올 시즌에 성공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이제 라이딩에서의 트릭 스타일은 카빙 트릭이죠. 카빙을 하다가 나를 엄청 이제 딥하게 세운 상태로 트릭을 하는 그런 라이딩을 하는 도중에 이제 그런 트릭을 던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스타일의 카빙을 이제 굉장히 선호하고, 트릭이 한번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꾸 이제 돌리게 되고, 뭔가 또 리프트에서 이제 어떤 트릭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대명에도 테크노에서 주로 많이 타는데, 테크노에서도 트릭을 돌리기 쉬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트릭을 함에 있어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속도와 자신감, 그리고 어떠한 그런 라이딩 환경에서도 돌려야 된다라는, 주로 이제 고속으로 속도를 내서 트릭을 하는 그런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라이딩을 한 익스트림 카빙이기 때문에 라이딩을 하다가 트릭을 하고 속도가 줄고, 그 다음에 다시 라이딩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이게 리듬이 끊긴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저는 좀 불편해하는 편이라서, 트릭을 하더라도 그냥 고속으로 돌리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빙 트릭을 함에 있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제 트릭을 하기 위해서는 폴라인이랑 데크가 거의 동일선상에 있을 때 트릭을 들어가게 되면은 속도가 이제 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폴라인에서 커빙 트릭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좀 공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좀 무서운 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속도가 쭉 붙잖아요. 폴라인이랑 데크가 일치됐을 때는 속도가 쭉 더 붙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오히려 트릭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서울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공포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냥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많이 하고 계속 하고 또 폴라인에서 계속 던지다 보면은 고속에서 트릭을 하는 그런 공포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저도 굉장히 무서웠는데 계속 반복해서 안전하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공포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트릭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완성하고 속도를 유지하고 또 이러한 상태에서 트릭을 하고 또 랜딩까지 자신감 있게 이어가려면 사실 제 따끈따끈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딱 트릭을 완성을 해서 지금 그러한 감동에 휩싸여 있어요. 트릭을 성공했다라는 그런 감동, 내가 뭔가 해냈다는 감동을 휩싸여 있는데, 트릭 잘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약간 이제 입문 단계의 트릭이긴 한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익스트림 극전향 이런 파트에서는 트릭을 던지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 진짜 굳게 마음을 먹고 연습을 해서 완성을 해서 그 과정이 짧지만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그런 어떤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고 신나 있는 지금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트릭을 계속 더 연마해서 더 멋지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만족을 해요. 네, 만족을 하고 더 추가적인 트릭을 연습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지금 프론트로 널3 돌리는 거 이제 말고 이제 백으로 널3를 돌리는 거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지금 이 트릭 성공에 그런 감을 이어서 백3도 왠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지금 벅차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스노보딩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갑자기 이제 제가 스노보드 씬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트릭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노보드에 대해서 어떤 또 고찰을 해볼 때, 생각을 해볼 때 항상 그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스노보드의 역사에 대해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보드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줘. 물론이죠. 스노보드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서핑에서 영감을 받아 눈 위에서 탈 수 있는 보드가 개발되었어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르러 스노보드가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더욱 대중화되었답니다. 지금은 다양한 스타일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궁금한 점 더 있으신가요? 더 자세하게 얘기해줘.
알려줘. 한국에서 스노보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주로 스키장의 한쪽 구역에서 스노보드를 타기 시작했고 점차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용 슬로프와 강습 프로그램이 생겨났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노보드 동호회와 클럽이 활성화되었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대회와 이벤트가 개최되며 스노보드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죠. 현재는 많은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고 한국의 스노보더들도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스노보드와 서핑과의 관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 스노보드는 서핑에서 영감을 받아 태생했어요. 1960년대 미국에서 서핑을 즐기던 사람들이 겨울에도 비슷한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눈 위에서 탈 수 있는 보드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기 스노보드는 서핑과 유사한 형태였고 이를 스노퍼라고 불렀습니다. 스노퍼는 스노우와 서핑의 합성어로 눈 위에서 서핑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죠. 이후 1970년대에 들어 스노보드가 점점 더 발전하면서 서핑의 자유로움과 스케이트보딩의 기술이 결합되어 현재의 스노보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노보드는 서핑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스노보드와 스케이트보드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줘. 스노보드와 스케이트보드의 관계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스노보드는 서핑뿐만 아니라 스케이트보딩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스케이트보드는 도로 위에서 서핑의 느낌을 즐기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스노보드도 마찬가지로 눈 위에서 비슷한 자유로움을 추구했죠. 특히 1970년대와 80년대에 스노보드의 창시자들은 스케이트보딩의 트릭과 기술을 스노보드에 접목시켰어요. 예를 들어 스케이트보드의 점프나 회전 기술이 스노보드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그래서 스노보드와 스케이트보드는 서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두 스포츠는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받았답니다. Tell me history of snowboard in English. Sure. The history of snowboarding dates back to the 1960s. It was inspired by surfing and skateboarding. Early pioneers like Sherman Poppin invented the snurfer, a precursor to the modern snowboard. In the 1970s, Jake Burton Carpenter and Tom Sims developed snowboards that closely resemble the ones we use today. Snowboarding gained popularity in the 1980s and became an Olympic sport in 1998. Today, it's a beloved winter sport enjoyed worldwide. In detail. Absolutely. Snowboarding's origins trace back to the 1960s when Sherman Poppin created the Snurfer, a toy for his daughters that combined surfing and skiing. This invention sparked interest, and in the 1970s, pioneers like Jake Burton Carpenter and Tom Sims began developing more sophisticated boards. Burton founded Burton Snowboards, which became a leading brand, while Sims promoted snowboarding as a sport. In the 1980s, snowboarding's popularity surged, with the establishment of competitions and the creation of special. In the 1970s, pioneers like Jake Burton Carpenter and Tom Sims took this concept further. Jake Burton founded Burton Snowboards and developed the first modern snowboard with bindings, while Tom Sims, a skateboarder, created his own snowboarding company. Their innovations helped transform snowboarding from a backyard activity into a legitimate sport. The 1980s saw a significant rise in snowboarding's popularity,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snowboarding competitions and the opening of resorts to snowboarders. By 1998, snowboarding was included in the Winter Olympics, cementing its status as a mainstream sport. Today, snowboarding is celebrated worldwide,